자, 이번 시간은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이차함수 배운 거 있잖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다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y의 값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최대 최소.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는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라. 알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범위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어.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어.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모든 실수인 경우에는 얘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여기서 2차 함수의 요 a가 0보다 크면,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질 거야. 와, 끝도 없이 쭉 갈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없어요. 왜? y의 값이라는 건 위아래 얘기하는 거잖아. 그 위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겠죠. 언제? 요때. 여기. 요게 뭐야? 요게 꼭지점이잖아. 요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자,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해요. 이게 이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 아니야.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때는 x는 p일 때 어떤 값?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갖는다가 왜 이렇게 쓰나요? 갖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이면,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자, 요때는 이제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요. 그럼 이때는 반대로 최소값이 없는 거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 최대값을 갖겠죠. 요때 최대값을 갖는다. 꼭지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요 그래프가 표준형으로 고쳐지면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자, x는 p일 때, 자, 어떤 값?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x가 뭐 2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5고요. 최대값이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으므로 2차항의 개수는 음수입니다. 라는 것까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범위가 모든 실수인 경우에는 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니까, 그래, 그래프 우리가 생각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한된다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그 x의 값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x의 값이 이렇게 뭐 보통 x의 값이 뭐 알파 이상 베타 이하다. 알파 베타? 그래. a, b는 좀 쓰면 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 이상 베타 이하다. 이렇게 범위를 딱 제한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것만 할게요. 일단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지금 축이잖아요. 그 x는 p가 있겠죠. 요 p라는 축이 있겠죠. 근데 그 알파하고 베타가 어떻게 되느냐, 요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알파가 p에 더 가깝고 베타가 p에 더 멀면, p에서 멀면 베타가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의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사이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 그럼 요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최소값 m으로 쓸게요. 소문자 m으로. 자 요때가 최대가 되겠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쓸게요. 이걸 쓸까? 그냥 한글로 쓸까? 요때 최대가 되는 거고 요때 최소가 된다 이거지. 이해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근데 이렇게 사이에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 아이고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x는 p 라는 요렇게 축이 있겠죠. 여기가 p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p보다 둘 다 커. 뭐 둘 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자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 그럼 요때가 이제 최대고 요때가 최소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 최소값을 직접, 요거는 이 값을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해서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때 y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 축과의 관계를 봐서, 축과 알파 베타의 관계를 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필요한 부분만 딱 그리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 자, 요것이 자, x는 2일 때, 자, 최대값 n을 갖는다 라고 해보자. 최대값 n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때 a하고 b하고 n 구하는 거야. 갖는다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됐다. 갖는다 이거 가짜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자 이게 그 조건을 줍시다. 가라는 조건이고, 자 나라는 조건은 0,4를 지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은 있어야지 나머지도 풀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한대.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n을 구해보자. 물론 당연히 a, b, n은 실수예요. a하고 b하고 n은 실수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러면 먼저 가 조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그럼 얘는 자 일단 최대값이니까, 자 뭐라고요? 최대값이니까 위로 볼록한 거구나. 이해돼요? 왜? 이것처럼 범위를 제한한 거 아니야. 지금 x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봤을 때는 위로 볼록한 거니까, 미안, 최대값이니까 위로 볼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위로 볼록, 즉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n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요거 지나는 거니까, 이건 지나는 거는 그냥 대입해 보면 된다는 거죠. 대입하면 참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 해봅시다. 일단 요거 나부터 해볼까? 요거 대입부터 해보자. 그럼 y는 자 0 대입하면은 y는 이래, 미안, y에다 4를 대입해줘. 4는 자 0 대입해보면 a제곱만 남으니까, 오 그래, 그럼 a제곱은 원래 풀마인데 a가 음수죠. 따라서 a는 는 마이너스 2고요. 그죠? a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요식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y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되는데, 요 놈이 자
꼭지점의 좌표가 2,n이니까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n 요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동일한 식이니까 이걸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그죠? 자, 전개해 봅시다. 전개해 봅시다. 요걸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곱해서 플러스 8x. 자, 여기 플러스 4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n까지.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b는 그냥 바로 8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 4니까 n은 12 구할 수 있겠죠. n은 12. 요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자, a하고 b하고 c를 a하고 b하고 n을 구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최대값 그러면 위로 블록하구나. 그리고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지니까 꼭지점이 2,n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식 세워서 하는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거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중3 거 2차 함수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 세워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범위가 제한된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럼 범위가 제한된 거는 뭐가 있을까? 요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x의 범위를 딱 지정을 해줍시다. 예를 들어서 자, x의 범위를 딱 지정을 해서 한 두 개 정도 해보자. 이건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일 때, 자, 요거의 범위를 딱 줍시다. x의 범위가 0하고 4 사이래. 자, 요거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는 거야. 요거는 이제 최대랑 최소를 구하세요. 이거야. 최대값, 최소값. 요건 최대값, 요건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그릴 건데, 자, 그릴 때는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 뭐 안 고쳐도 딱히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표준형 고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자, 표준형 고치는 걸로 해서 확인을 좀 다 합시다. 이걸 표준형 고쳐봐요. 여기 이제 필요한 게 1하고 1이 필요하니까 더하기 1하고 빼기 1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는 스스로 연습을 하시고요. 왜 중3 때부터 하던 거니까. 그래서 연습이 확실하게 되면은 이거 바로바로 고칠 수 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데, 자, 그래프는 일단 아래로 볼록해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리고 이거 이렇게 꼭 이게 뭐 만약에 여기 2차 함계수가 막 2고 3이고 그러면 선생님 폭이 좁은데요. 그래서 좁게 그리지 말고 그냥 넓게 그려요. 최대 최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넓게. 그리고 x축 y축도 안 그려도 돼. 굳이 x축 y축 안 그려도 돼요. 몇 번째 그리는 거야 이거? 자꾸 조금 빗나가는데. 자, 여기가 1이고요. 그지? x는 1이니까 1이고요. 그러면 0하고 4 사이니까, 자, 0하고 4면은 1에서 0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4는 좀 더 멀리 있을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요 0에서부터 요 4까지에 걸쳐 있는 요 빨간색 요 그래프만 볼 거야.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딱 봤더니 그래요. 선생님, 최소값은 요때. 요때가 최소고요. 요때가 최대입니다. 그지? 그래서 최소값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니까 여기 1 넣으면 0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4네. 자, 그리고 요때 최대값은 x가 4일 때면 여기 4 여기다 대입하면 더 편하겠죠? 표준형에서 4 대입하면 4 빼기 1에서 3이고 제곱하면 9니까 9 빼기 4 하면 5네요. 최대값은 5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x가 4일 때 최대값은 5고요.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요렇게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까? 요거 비슷한 걸, 요거랑 똑같은 거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요런 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 있는데, 자, 이것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 바꿀 수 있죠. 표준형으로. 이거 바꾸는 거는 직접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3학년 걸로 가서 2차 함수 부분 가서 강의 보고 확인해서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제곱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8이랑 똑같으려면 플러스 9가 되면 되겠네. 상수는. 됐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하죠. 그 위로 볼록하게 그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여기 폭을 꼭 좁게 그릴 필요 없다. 넓게 그려라. 그죠? 넓게 그려도 돼요. 우리는 문제 푸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럼 뭐야? 둘 다 x의 범위가 둘 다 보니까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가 가까울 거고요. 4는 멀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요 2에서부터 4까지 요 빨간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때가 최대, 요때가 최소, 최대, 요게 최소. 그러면 최대값을 구합시다. 최대값은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8이고요. 자, 최소값은 4를 대입하면 되겠네. 4 대입하면은 339에 0이 되네. 여기 0이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요것도 쓰자면, 자, x가 2일 때 최대값은 8이고, 자, x가 1이란다. 4죠. 4일 때, 미안해요. 4일 때 최소값은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거 참고로 범위가 요거 파란색으로 씁시다. 자, 참고적으로 요 범위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x가 2보다는 큰 것 같은데 4보다 작다. 이렇게 갑자기 4보다 작다래. 그러면 뭐냐면 얘는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없는 거야. 최소값이 없다. 왜요? 왜 없죠? 선생님, 여기 0에 가까운 거 있잖아. 0.1 있잖아. 0.1. 근데 0.1보다 더 작은 거 있는데 0.01? 그럼 0.01이 최소값이네요. 아닌데 그거보다 더 작은 0.001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 계속 있죠. 계속 있어.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작은 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죠? 계속 존재한다고. 어떤 값이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0.0000000 해가지고 0.0000 해가지고 0이 한 100억 개 있고 100억 개 있고 1 있는 거 이게 작잖아요. 이거 최소값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겠지. 선생님은 이러겠지. 야, 그러면 0.0000 해가지고 0이 100억 1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써 있으면 이거보다 이게 작잖아. 그지? 더 작은 값이 항상 존재를 해.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이런 거 풀 때 요 범위가 이게 그 등호가 있느냐 등호가 없느냐, 요거는 뭐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요건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2학기 거에 나오거든요. 2학기 거 아닌가? 저 뒤에 고등학교 2학년 거 할 때 나오나? 아무튼 그런데 자, 여기가 이제 등호가 있느냐 등호가 없느냐, 그것을 좀 잘 봐야 돼. 등호가 없으면 이것처럼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이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 등호가 있을 때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하나 더, 우리 지금 범위가 제한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 제한되는 거 할 때 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치환을 해야 될 때도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여기 밑에다가 여기 추가로 아이고, 자, 추가. 자, 범위가 여기 치환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생겨요.
반드시는 아니고 새로운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반드시 생겨요.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를 생각해야 돼. 범위가 반드시 생겨. 알았죠? 범위가 모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범위가 무조건 생긴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라. 자, x, y가 실수이고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야. 4. 이거일 때, 자,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요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기 y제곱이 있으니까 요걸 y제곱을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거든. y제곱을 정리해서 넣어보자. 그럼 여기는 y제곱은, 자, y제곱은 4-x제곱 이렇게 되죠. 4-x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지금 y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지?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뭐냐면, 야, 이게 치환한 거야. 말 그대로 4-x제곱이라는 게 y제곱으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근데 y제곱이라는 건, 그러니까 y제곱을 요걸로 바꿔서 써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잖아. 대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생긴다고. 어떻게? y제곱이라는 값은, 자,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요거는 이제 우리 2차 부등식 그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x의 범위가, 이거는 그냥 풀어 드릴게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요렇게 나와요. 요걸 풀면 이렇게 돼요. 2차 부등식 뒤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그지? 그럼 이런 범위 안에서 얘가 식이 y제곱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요 값이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게 요렇게. 그죠? 그럼 바뀌면서 새로운 범위가 생겼다. 요게 중요하다. 이 새로운 범위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요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범위, x의 범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겠어. 그죠? 그럼 얘는 변형을 해주시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8이면 되겠네. 그지? 얘는 위로 볼록하고요. 아이고, 잘 그리자. 위로 볼록하고, 아이, 못 그리겠네. 자, 위로 볼록하고요. 자, 여기 축이 2에요. 그지? 근데, 자,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 그럼 최대값은, 자, x가 2일 때니까 8이 되고요. 자, 최소값은 x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지? 16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한된 범위가 제한이 되면 그러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범위가 제한된 경우, 뭐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확인해봤어? 결국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배운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하는 방법,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그런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판별식. 이거는 주로 이제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자, x에 대한 어떤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여 생각형? 생각하여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실수 조건이니까 그 x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자 이거지. 생각하여 실근을 가짐을 이용하자. 실근 조건을 이용하자. 인 거예요. 그렇구나. 판별식을 이용해라?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좀 뭔 소리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 어떤 실수, 자,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 xy가 있어. 자, 근데 그게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할 때 4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자, 요걸 만족을 할 때, 자, y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4x제곱 그리고 x항 요거네. 그럼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수항 y제곱 2y 13은 0 요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전부 다 상수항인 거야. 알겠죠? 근데 얘가 뭐예요? xy가 다 실수여야 되니까 이게 실근을 가져야 돼. 그죠? 실근을 가져야 돼.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실근 조건이라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근데 같아도 돼요. 크거나 같다. 왜? 그 같으면은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그럼 판별식을 씁시다. 여기는 4분의 2를 쓰면 되겠네. 4분의 2는 자, b 프라임 제곱 요거 반의 제곱이면 64고요. 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요거 다 곱하면 돼요. 4y 제곱에 마이너스 8y에 마이너스 얼마야? 4, 3, 12니까 52.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뭐 마이너스 4로 나눠 볼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2y 자, 요거는 계산하면 12였는데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 자, 이거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는 요 뒤에 부분 개념 확인을 하시고 그 뭐 배우신 분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뒤에 거 확인하시고 다시 오셔서 풀어보세요. 요거를 풀면 요게 이제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반대로 썼네.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올 거야. 미안해요. 반대로 썼네. 선생님이 부호를 착각해서.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푸는 거는 나중에 이거 배울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위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요 최대 최소의 내용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 풀이하는 거는 나중에 배워서 써먹으시고요. 자, 요게 될 거야. 됐죠?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다? 요 y의 값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x가 얼마일 때 최대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이거는 y의 값이 최대일 때죠. 그지? y가 1일 때, 여기 1 넣어. 그냥 1 넣어서 요거를 풀어요. 그러면 x의 값이 2개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야? 마찬가지.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요. 그래서 풀어요. 근데 그 두 개 구하면, 그러니까 x의 값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가 아마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거예요. 아마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넣어볼까? 여기다 1 넣어봐요. 1.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여기다 1 넣으면은 이게 얼마지? 16이죠. 16. 그럼 요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양변에 4로 나누니까. 그럼 x 마이너스 2는 오 이렇게 되네. 그럼 x는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y의 최대값 1이 되는 거죠. 왜 이거 중근이라는 거죠? 봐봐.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가 같다. 그지? 이게 등호가 들어가니까 같다일 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같다인 거니까 이때가 중근을 가질 때인 거죠. 그지? 같다일 때가 중근을 가질 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y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마찬가지 최소값일 때도 마이너스 3 넣어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응? 여기 마이너스 3 넣어서 9 마이너스 6 플러스 13이니까 이게 16이네. 그럼 요것도 똑같이 나눠주면 잠깐만 이게 또 16이에요?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6 그래 16이네? 그러면 똑같네? x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서는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그럼 x는 2일 때네? 그럼 뭐야? x가 2일 때 최대값도 나오고 최소값도 나오겠네요?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없다. 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타원 같은 건데 타원인데 이게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가 요 y의 값이 요때 최대 최소가 나올 건데 요게 x가 2일 때일 거야. x가 2일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 모양이군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기하를 해야 배우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기하를 한번 배워서 해 보시면 되겠고요. 괜히 이걸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막 어려운 얘기가 돼버렸네. 일단 그렇다. 확인해 주시고 이거 판별식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 이제 두 번째 요거 똑같은 문제 두 번째. 자, x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거든.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자. 그럼 y제곱 그 다음에 2y 그리고 나머지 쭉 쓰면 되겠죠.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돼서 이번엔 요게 상수항인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생각하셔서 그죠? 자 4분의 D 하면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거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시면 요거 4로 나눠지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요게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고 방향 바뀌고 요것도 마찬가지 2차 부등식 푸는 걸로 풀면 돼요. 그럼 x가 얘는 1하고 3 사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의 범위는 x는 최대값이 3이고요.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은 1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뭐 y값도 구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이게 모양이 이게 사실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타원이라서 이렇게 타원이라서 요때가 x의 최대 최소거든. 요때가 x의 값이 1하고 여기가 3이고요. 요때가 최대값 y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1이고 요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어서 이게 요 네모 박스 안에 똑 들어가는 요렇게 생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요거까지 생각했으면 요거 길쭉하게 그려야 되는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기거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될 건데 그냥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였지?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y값 최대치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가 각각 x가 1하고 3이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싹 들어가는 요 직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는 요런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운데가 여기가 2잖아요. 그쵸? 1하고 3의 가운데 2잖아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하고 최소가 나온 거고. 자, 그럼 y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러니까 요 x의 최대 최소도 여기 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가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도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도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알아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고요. 이게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자, 실수 xy가 자, 이번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요거를 만족할 때, 요거일 때. 자, 이번에는 2x 플러스 y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요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거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 봤는데 얘를 봐봐. 요 위에 주어진 거를 딱 보고 선생님 요거를 그러면 y 대신 넣어야 되니까 y제곱은 1-x제곱이니까 y를 구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x제곱인데요. 그럼 이걸 대입하면은 루트 어떻게 하죠?가 되잖아. 그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좀 이거 좀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값을 k라고 놓자 이거. 반대로 하는 거지. 이 값을 k라고 놓고 그래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요런 실수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되겠다. 이걸 여기다 딱 대입해서 x가 실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정리를 해볼게. 자, y는 요거 이항하면 k-2x잖아요. 그죠? 그럼 k-2x를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k-2x의 제곱은 1. 요걸 만족해야 되죠. 요걸 만족해야 돼. 이게 k라고 가정했을 때, 요 k가 뭐 최대든 최소든 상관없이 이 값 자체를 k라고 했을 때, 요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만족을 해야 돼. 요거일 때 얘가 만족하는 거니까. 반대로 이걸 만족하면 얘도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뭔 소리야?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거 대입해서 이게 x도 실수고 y도 실수해야 되니까 실수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그럼 요거 정리를 해요. 5x제곱 될 거고요. 여기서 4x제곱 더하면 5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kx 될 거고요. 자, 여기 제곱하면 k제곱이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됐죠? 자, 요게 실근을 가져야 x가 실수여야 되는 거죠. 실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쓰겠다. 자, 그럼 b' 제곱 요거 2k를 제곱하니까 4k 제곱.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k 제곱에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5인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2차 부등식 뒤에서 배우고 온 걸 가지고 하는 거야. 2차 부등식. 그죠? 뒤에서 개념 배운 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k의 범위를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5랑 플러스 루트 5 사이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알겠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고 최대값은 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일단 2학기 2학기가 아니죠. 2학기가 아니라 나중에 저 뒤에 후반에 가면 1학기 후반에 가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을 딱 이용을 해서 요 그래프가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그래프는 원이거든. 원인데 여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돼요. 나중에 뒤에 거 배우신 분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자, 이게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요식 자체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y는
요거 밑에 거니까 y는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죠. 그럼 직선을 생각하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요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만나야지 실근이 생기는 거잖아.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 요거처럼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만나야 되거든. 그지? 얘랑 만나야 돼. 그래야 실수 얘를 만족하는 요 둘을 만족하는 x, y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실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만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때도 만나는 거죠. 이때의 k를 구하면, 요때의 요 y 절편인 k를 구하면 그게 이거란 얘기야. 어디 갔어? 요 루트 5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 점에서 만나. 루트 5보다 작을 때 계속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만나. 이거 언제까지 만나야 돼? 만나. 아, 이거 너무 움직이자. 만나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때의 y 절편을 구해보면 그게 마이너스 루트 5란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2학기로 가면은 2학기에 코시 슈바르트 발음이 안 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코시 부등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코시 부등식. 자, 코시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얘를 그냥 더 쉽게, 더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최대 최소 문제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얘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최대 최소는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였고.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 이용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걸 이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 씁시다. 여기서 그냥 쭉 이어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세 번째.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요건 좀 쉬운 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의 요것이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걸 구해라 이렇게 하거든. 최대를 구하든 최소를 구하든 이렇게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이런 걸 줄 거야. 단 x, y는 실수,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라. 무슨 얘기냐? 우리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자, x항 얘네들 표준형으로 바꾸고, 여기 y항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건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여기 좀 보여주면 한번 보여줄게. x제곱 마이너스 4x는 완전 제곱 되려면은 4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4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2y제곱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2로 묶어서 y제곱 플러스 4y죠. 그럼 얘도 4가 필요하네. 4 더하고 4 빼. 그리고 이제 5가 있었어. 5가 있는 거야. 요 식을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앞에 요만큼은 x-2의 제곱이 되고, 자, 요만큼은 플러스 2의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8로 나가겠죠?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 5가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9인가요? 그치.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럼 뭐다? 여기 있는 얘는 제곱을 한 애잖아. 다시. 실수를 제곱한 거잖아. 실수를 잠깐, 얘는 왜 지워졌죠? 자, 요거 실수를 제곱한 거죠? 마찬가지 요것도 실수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7을 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어떤 수가 이런 거야.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죠? 양변에 또 얘를 더한 거야. 요거 양변에 2에 y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한 거야.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얘도 0보다 큰 거 같고 0보다 큰 거 같으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0보다 큰 거 같은데 거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7을 한 거지.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요렇게 요거는 약간 그 2차 함수에서 표준형 만드는 것처럼 표준형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y는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최대 또는 최소 이런 걸 구해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요거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요 상태에서 그냥 이거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때가 최대 최소 그러니까 최소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거 결론은 안 냈네.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 요거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조금 길었는데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